안녕하세요. 오늘은 면접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장부터 머리 손질까지 많이 떨리죠? 떨리는 것이 정상이고 충분히 떨어도 됩니다. 긴장해도 상관없어요. 단지 그 긴장과 떨림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나 답변에 대해 왜곡을 가지고 오지만 않는다면 괜찮습니다. 참고로 복장이나 머리 등은 아무래도 전통적인 스타일이 좋을 것입니다. 우리를 면접 보는 사람들 중에는 나이 든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니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일단은 면접을 통과하는 것이 목표이니만큼 우선은 붙고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면접을 보면서 면접관들의 질문을 유심히 들어보면 그분들의 질문이 상당히 집요하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들의 답변에서 오류를 찾아내기 위함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제출한 모든 서류나 테스트한 인성검사 내용이 진정 지원자의 노력과 실력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일단 지원자에게 연락이 갈 때는 1차 관문인 서류 전형이 통과된 경우라고 봐야 할 텐데 면접에서는 서류의 진위에 대해 확인할 필요는 없겠죠. 더불어 서류나 자격증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그 사람에 대한 잠재 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많은 질문들을 할 텐데 이제부터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하는지 한번 차분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공채의 개념은 사라지고 수시 채용 등의 형태로 바뀐 이유도 있지만 요즘의 면접 추세가 압박 면접을 많이 하게 되죠.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면 다시 그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을 하고 그렇게 몇 차례 추가 질문을 하다 보면 부족했거나 경험해보지 못한 사실 등에 대해서는 답변이 원활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압박 질문에 끝까지 웃음을 잃지 말고 또 포기하지도 말고 성실히 자신의 믿음과 실력으로 답변을 해나가기 바랍니다. 서류 전형부터 인적성 검사 그리고 면접까지 일관된 내용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답변을 듣다 보면 간혹 자기 자랑을 하는 지원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는 자칫 자신을 포장하려는 모습으로까지 보입니다. 면접 시간은 자기 자랑을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자신의 어떤 점을 부각하고자 한다면 그 부분을 가지고 회사에 어떻게 능력을 발휘하고 기여를 할 것인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향을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여러분들도 많이 준비하겠지만 지원자들 대부분은 다들 엄청나게 준비합니다. 그중 내가 유독 더 많이 준비된 사람이라고 자부할 만큼 노력을 해야 티가 납니다. 면접 전 자기소개를 하는 1분, 그 1분의 소개 시간 멘트조차 제대로 발표를 못한다면 아무래도 다소 실망감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더더욱 실무진 면접에서는 다양한 전공 질문들이 나올 수 있는데 아는 것조차 답변을 못한다면 미련이 많이 남을 것입니다. 준비한 사람들은 답변을 못하더라도 그 흔적을 보입니다. 잘 모르겠다고 대답을 할 때라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대답하는 신중함을 보이세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았으나 기억이 나지 않거나 실수를 유발하지 않고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잘 모르겠다라고 답변하는 마음으로 대답을 하면 면접관은 그 진정성을 알 것입니다. 답변을 함에 있어서 면접관의 질문 요지를 파악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질문자의 의도도 파악을 못하고 답변만 유창하게 길어지거나 3000% 빠진 답변을 한다면 서로 코드가 맞지 않는 거죠. 요지에 맞는 답변을 단답형은 피하되 불필요한 문장은 되도록 사용하지 않으며 간략히 답변하는 것이 앞으로 계속 설명해 나갈 면접의 답변 요령들이니 끝까지 시청하시고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면 너무 테스트만 받는 느낌이니 여기서 중요한 관계 설정을 하나 하고 넘어가면 면접관과의 관계는 상대가 누구이든 간에 상호 대화를 하는 관계라고 생각을 하면 좀 더 편하게 답변을 할 것이고 그렇게 마음을 가져야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빠짐없이 준비한 대로 설명하고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발표의 자리가 아닙니다. 대화의 자리입니다. 면접관이 설령 그룹 회장과 사장단일지라도 대화를 한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자, 그럼 이제 자기소개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미 자기소개서를 제출했을 테니 자기소개서를 앞에 놓고 오류나 모순이 없게 자기소개 시간에 자신을 어필할 내용을 먼저 적어봅시다. 여러가지 자기소개의 방법이 있으나 가장 무난하고 시간 내에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큰 틀을 만들어 본다면 자신의 강점과 자기소개를 이어서 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물론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에 따라 지원 동기를 먼저 넣고 자기소개를 할 수도 있고
말고 그 외에도 몇 가지 틀을 만들어 보고 문장을 나열해 보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기소개를 할 때 여러분의 가정사나 어린 시절 자라온 환경에는 면접관 입장에서 그다지 큰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고 그 장점을 활용해 과연 회사에 어떤 형식으로 얼마만큼 기여할 수 있는지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따라서 따로 질문을 하기 전까지는 일단 본인의 역량이나 장점, 회사에 대한 자신의 기여 방향을 자기소개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어서 크게 읽어보기 바랍니다. 오글거려도 괜찮습니다. 원래 자신을 소개하는 일은 자기에게는 오글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가 나를 알아야 질문도 많아지고 더 궁금한 사항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면접관을 사로잡을 힌트를 하나 이야기하자면 꼬리 질문을 본인이 유도해보세요. 자기소개 과정에서 면접관이 꼭 질문하고 싶은 사항 하나를 만들어 슬쩍 흘려보세요. 이것도 전략입니다. 어떤 질문이 나올지를 알고 있다면 이처럼 손쉬운 면접이 어디 있겠어요. 질문을 유도하세요. 아마도 이 내용만 알고 있더라도 여러분은 이미 면접의 주도권을 가지고 올 겁니다. 면접관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질문에 대한 유도를 당해보았는데 그 유도한 면접자의 답변에 사실 감탄을 받은 적이 있었고 나중에 자기소개부터 그 질문이 나오도록 유도한 전략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더욱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론 유도 질문이 나오면 일부러 질문을 해주고 그 답변에 대해서는 준비된 답변임을 인지하고 들어서 평가에 일부 반영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그러한 방법을 모르는 면접관들이 대다수니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 방법만 알더라도 반은 성공입니다.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화면에 질문 예시를 참고해서 자신의 유도 질문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소개 이후 장단점을 서로 얘기하는 상황에서는 자신의 장점에 대해서는 단 한 단어로 말을 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보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제 장점은 성실함입니다 같은 거죠. 자신이 장점을 얘기하고 나서 그 장점을 회사에서 어떻게 활용하여 회사의 목표에 기여할 것인지도 미리 연습을 해두세요. 이런 내용까지 줄줄 풀어나온다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대가 자신의 능력을 인지하고 더불어 그것을 활용하는 부분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해줄 겁니다. 단점을 묻는 경우도 많이 있죠. 이 경우 마치 단점 아닌 단점을 슬그머니 드러내세우는 사람이 있는데 이 경우 역으로 단점을 면접관에게서 듣거나 단점을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으니 절대 치명적이지 않은 단점 중 하나를 명확히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꼼꼼함을 장점으로 가지고 있다면 필연적으로 업무 처리가 늦거나 아니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일 수밖에 없죠. 이러한 자연스러운 유추 내용 중 하나를 찾아 자신의 단점을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 방법을 파악하고 있으면 됩니다. 단점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단지 그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을 알고 실천을 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인생관에 대한 질문에서는 어떤 대답이 좋을까요? 그리고 보통 어떤 질문들이 오고 가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많은 질문이라면 좌우명이나 직업에 대한 가치관 그리고 사람의 덕목이 무엇인지 묻는 경우가 많겠죠.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라든가 존경하는 사람, 유명인사 등 좋아하는 사람을 묻기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성공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하며 면접자에 대한 삶의 가치를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질문을 하게 되죠. 여기서도 역으로 당신이 면접관이라면 어떠한 사고를 가진 사람을 선발하고 싶습니까? 당연히 포부도 있고 긍정적이며 열심히 살아보려는 사람이 우선적이지 않나요? 질문 몇 가지와 답변 한두 마디로 그러한 부분을 알기 쉬울까요? 그렇지 않기에 질문자의 의도를 파악해 현명하고 요약된 답변이 더욱더 절실히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좌우명을 얘기하더라도 부모님의 말씀이나 유명인사의 명언을 인용해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자신이 최근 수년 내에 가급적이면 5년 내에 직접적으로 경험한 좌우명을 얘기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현실적이고 실감나며 하고 싶은 얘기도 많을 것이고 경험에서 얻은 좌우명이니 앞으로의 삶의 방향에 직접적인 가치가 있다고 공감을 할 것입니다. 이렇듯 질문자가 어떤 부분에서 질문을 하고 듣고 싶은 대답이 어떤 방향인지 서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답변을 한다면 성공적인 면접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으로 회사에 대한 관심도에 대해서도 많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면접관 성향에 따라 질문의 방향이나
분야나 이슈 등이 많이 차이가 나겠지만 여기서 열거하는 전반적인 질문들을 모두 사전에 준비를 한다면 어느 곳이라도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는 면접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회사에 대한 질문은 면접관 입장에서는 자신이 근무하는 곳이니 상당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어설프게 답변을 하면 오히려 잘못된 정보에 답변을 할 수도 있으니 여기서 여러분의 정성스러운 정보 수집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회사의 홈페이지는 물론이고 구글이나 네이버 등 각종 포털 사이트를 통해 자신이 지원하는 회사뿐 아니라 경쟁사 그리고 유사 업체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을 하세요. 특히 경쟁사에 대한 제품 비교는 장단점을 잘 파악해 비교를 해서 준비를 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입사하는 회사에 모바일 사업부로 지원을 한다고 해서 다른 가전 사업부의 내용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지원하는 회사가 취급하는 전반적인 제품에 대해 조사하고 그중 핵심적인 제품군에 대해서는 좀 더 정밀 분석을 하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복잡한 툴까지 사용하며 분석 자료를 만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전공의 범위에서 검토를 하고 파악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특히 신입이든 경력이든 많이 받게 되는 회사와 관련된 질문을 보면 왜 지원을 했는지, 회사가 면접자를 왜 채용해야 하는지, 왜 입사하고 싶은지, 또 입사를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자격증을 땄는지 묻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의 제품이나 외부에서 보는 회사 브랜드에 대한 장단점을 묻기도 합니다. 이미 많은 정보를 수집을 했다면 웬만한 대답은 잘 하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자면 왜 저런 질문을 하는지 면접관의 질문에 대한 의도를 통해 나의 어떠한 답변이 듣고 싶은지 파악을 하고 가는 것이 당황하지 않고 답변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원 부서에 맞는 자신의 능력을 모두 적어서 혼자 리허설을 해봐야 합니다. 당당하고 자신있게 답변을 해야 합니다. 신중함과 자신감은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차분하면서도 당당한 자세가 좋습니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듯 최근의 트렌드는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친구에 대한 질문도 간혹 하죠. 이는 신입의 경우 경력에 대한 질문에 대해 한계가 있기에 교내 생활에서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파악을 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교내 활동을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련 질문의 유형을 보면 좋아하는 친구의 성격을 묻는 경우도 있고 학점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공부 말고 잘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또 학창 시절 중 희노애락에 대해서 묻기도 하고요. 교회 활동으로 어떤 생활이 있었는지, 또한 동아리나 과 내에서 협력한 사례 등을 물으며 그 사람의 조직 내 적응력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 다양한 질문으로 여러분을 파악하려 할 것입니다. 남을 깎아내리면서 나를 치켜세우려 하지 말고 내 친구에 대한 장점을 나의 장점과 함께 멋지게 나열해보고 준비해두기 바랍니다. 물론 다른 내용도 마찬가지지만 협력 사례를 물어보면 사례만 줄줄이 대답하는 경우가 많은데 원하는 것은 한 가지 사례를 얘기를 하더라도 가급적 육하원칙에 준해 세세히 답변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능력을 묻는 답변은 비슷하지만 어떻게가 가장 중요합니다. 빠뜨리지 말고 답변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주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고객과의 소통, 유대감이라 표현할 수 있는 라포 형성 부분입니다. 특히 서비스 분야나 대고객 업무가 많은 직종이나 부서에서는 반드시 확인을 하는 내용인데요. 고객과의 유대감을 어떤 방법으로 형성할지에 대해 자신만의 방법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포의 형성을 보면 반드시 고객에 한정된 것만은 아닙니다. 직장 동료나 평상시에 주변 사람들과의 원만한 관계에 대한 경험을 조리 있게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자신만의 노하우를 3가지 스텝이든 10가지 스텝이든 가지고 있고 그것을 명쾌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반드시 면접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직접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신만의 라포 형성 노하우나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 그리고 소통의 방법까지 본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입장으로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회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인간관계, 또 그중 서로의 정신적인 유대감을 원활히 형성하는 그 사람만의 비법이 있다면 과연 어느 회사의 면접관이 이를 하찮게 하겠습니까? 향후 이야기할 내용에서 라포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해결 방법에 대해서도 좀 더 심도 있게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할 내용은 위기 대처 능력입니다. 일반 업무를 수행 중에도 항상 나오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매뉴얼은 늘상 안정적일 때 준비하고 몸에 배이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에서 스스로 평상시에 위기관리 준비를 늘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질문을 하곤 하는데 그 대표적인 예문으로 선배의 오류를 발견했을 때라든가 동료나 상사와의 갈등, 상사의 부정에 대한 대응 또는 본인의 스트레스 해결 방법 등에 대해 묻곤 합니다. 물론
질문의 형태가 상이한 경우도 많아 과연 이 질문이 이러한 위기관리 능력을 확인하고자 하는 질문인지 등을 파악하는 것은 앞서 얘기한 질문자의 그 의도를 인지하는 것과 같은 맥락의 내용입니다. 물론 업무상 위기관리 매뉴얼은 좀 더 전문적인 내용으로 작성되겠지만 직원을 면접 보는 자리에서 면접자에 대한 일상의 위기관리 능력을 파악하는데 이만한 질문풀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경우 모범 답안대로 어렵게 전문성을 가미하지 말고 평범하게 자신의 대인관계나 스트레스 해소 방안을 얘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사와의 관계를 묻는 질문도 평이하게 비록 옆 사람과 같은 대답이 될지라도 원칙적으로 대답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접자에 대한 기본적인 성격이나 소소한 감정들을 물어가며 그 사람의 성격이나 심리 상태 등을 경험해보고자 질문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질문이 살면서 희노애락에 관련된 질문을 하거나 어려웠던 순간 실수나 실패의 경우에 따라서는 소확행이나 경력자라면 팀 내에서 힘든 일을 극복한 경험 등을 듣고 싶어 할 겁니다. 이러한 질문들을 하면서 질문마다 다소 판단의 내용이 다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면접자에 대한 성격을 파악해 보려는 부분이 강합니다. 화가 많은 사람인지 말이 많고 행동이 별로 없는 사람인지 등등 몇 달은 같이 있어봐야 파악할 수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든 짧은 면접 시간 안에 파악해 보려면 결국 경험담이나 그 사람의 감정 상태를 알아보는 것이 빠르지 않겠습니까? 이런 취지에서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이니 면접자인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할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맞습니다. 자신의 실제 경험 중 정말 잘 처리했던 일 등을 정리해야 합니다. 없었던 경험을 만들어 얘기하다 보면 꼬입니다. 있었던 경험 중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잘 처리했다 하는 경험을 서술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잘 정리해서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편안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희노애락에 대한 질문도 단순히 그 상황만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왜 그러했는지 이미 가지고 있는 자신의 인생관과 결부를 해서 이야기를 연결해 가는 겁니다. 이렇듯 앞뒤의 모순이 없고 충분히 준비된 질문 의도와 질문 풀을 가지고 답변에 대해 미리 연습을 해놓는다면 백전백승이 되겠죠. 아마도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들은 들어보면 결국 여러분이 면접에 대한 태도나 그 준비 방향에 있어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낄 겁니다. 남들보다 더 준비하고 상대의 질문에 대한 의도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고민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 기회를 통해 서로 알았으면 합니다.